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단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중요 요소라고 하면 On Demand Service and Resource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서비스나 리소스를 언제든 이제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ubiquitous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서비스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요소는 virtualization입니다. 가상화를 해주고요. 가상화라는 건 여러 개의 이 하드웨어 혹은 플랫폼을 하나의 이 서비스처럼, 하나의 하드웨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virtualization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리소스를 이제 여러 사용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요소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기 위해서는 리소스 풀링이 돼야 됩니다. 리소스 풀링이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 리소스를 하나로 이제 묶어 놓는다는 거죠. 풀장에 이제 물을 막 집어넣어서 같이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자원을 풀링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 요소는 On-Demand Self-Service라고 해서 사용자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 사용자가 뭐 내가 일일이 다 뭐 체킹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서 확인하고 있다가 뭐 전화로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셀프 서비스 측면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측면은 easy maintenance라는데, 유저 입장에서는 이 메인턴스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절로 이제 언제든 고장 안 나고 이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제 구동된다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easy maintenance, 아주 쉬운 유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no maintenance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large network access가 이제 네 번째 요소가 되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버추얼리제이션을 쓰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구축한 서버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대형 규모로 네트워크 액세스를 하더라도 서버가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는, 자, 이러한 측면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는 availability라고 해서 사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자, 내가 24시간 중에 1시간을 못 쓴다.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24시간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는 원래 24시간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서비스는 또 메인턴스 때문에, 유지보수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 서비스를 쓰는데 계좌 이체가 안 되는 시간대가 존재하잖아요. 은행이 유지보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사용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 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낸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측면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형 규모의 네트워크가, 서비스가, 리소스가 사용자 누구에게든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시스템이 꼭 돼야 되는 거고요. 일곱 번째 요소로는 이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돈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디플로이먼트 모델을 봤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나의 돈을 줄여줘야 됩니다. 나의 비용을 줄여줘야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넣어놓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이 7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줘야지 클라우드를 쓰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버가 나한테 없고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을 억누를 수 있을 정도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여덟 번째 요소로는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이 보안 측면이 있는데 이 시큐리티 측면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전문가라고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구축해서 서버를 구동을 시키는 게 시큐리티 측면은 강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강점 중에 하나가 시큐리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에서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의 이 시큐리티 능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자체가 이제 수백 조짜리 사업이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시큐리티 쪽에 갑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아무리 값싸다 하더라도 내 데이터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 가 있었는데 데이터가 유출됐다 하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큐리티를 철저하게 이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누출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사용자가 A 사용자가 있는데 실수로 A 사용자의 데이터가 B 사용자 쪽으로 이제 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큐리티 측면은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영역인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시큐리티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트워크 이상을 이제 감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이 전문 업체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요소는 Pay as you go라고 해서 내가 쓴 만큼만 돈을 낸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에코노미컬, 경제적인 요소랑도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용하면 내가 돈을 내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서버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내가 돈만 낸다고 하면 자유스럽게 스케일링을 하는 측면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아주 중요한 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Pay as you go 때문에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썼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예를 든다 하더라도 학교는 평상시에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접속을 잘 하질 않습니다. 잘 하지 않고 이제 수강 신청한다든지 성적 확인한다든지 이런 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학교 서버에 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365일 아주 큰 규모의 서버를 확충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서버를 증설을 했다가 서버 사용이 이제 뜸해지면 다시 서버를 돌려줘서 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매저 서비스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유저가 사용하는 서비스 혹은 리소스를
다 개량을 해야 됩니다. 개량을 해서 사용자별로 이제 네트워크에 필요한 이 버추얼 머신을 잘 생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오토매틱 시스템이라든지 온디맨 셀프 서비스 이런 측면, 리소스 풀링 이런 측면과 이제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서도 서비스와 리소스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지능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를 해주는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부분이 꼭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워낙 이제 인기 있는 말이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클라우드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SOA라는 개념을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SOA는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라고 해서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지향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겠죠. 네트워크 아키텍처 볼 수 있는 건데, 자, 서비스 지향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자, 클라우드 유저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측면, 뒷면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리소스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사용자에게 이제 필요한 경우에 즉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에게 다 제공을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가 되는데, 특별히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중간에 SOA가 있을 수 있습니다. SOA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옵션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 서비스를 배달하는 모델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배달하는가 하면 공유된 리소스라든지 이 서비스를 이제 인터넷 관점으로 서비스화해서 배달해 주는 모델을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SOA는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자, 내가 어떤 IT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고 이제 집속을 하는데, 집합을 하고 통합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 프린시플이나 이제 디자인 표준이 필요하겠죠. 자, 내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통합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표준이라든지 원칙 같은 게 있을 거고, 자, 그걸 하기 위한 좀 이 융통성 있는 그 집합을 SOA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너무 어려워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IT 시스템 개발하는 거는 주로 이제 기업,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사업 쪽에서 이제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이 사업체 쪽에서 IT 서비스를 개발할 때, 자, 이걸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론 체계를 우리가 SOA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회사나 이제 학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데, 회사나 이제 학교 같으면 이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뭔가 인터넷 서비스를 그냥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부서별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엮어주는 계층이 이제 필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직접 유저에게 간다기보다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클라우드 유저에게 간다는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IT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기능 외에도 이 IT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플렉서블 셋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SOA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SOA의 약자가 됩니다. SOA를 사용하는 이유, SOA의 장점, 이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OA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유저에게 이제 직접 가지 않고 SOA라는 레이어를 거쳐서 사용자에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업체라고 하면 기업체 내에서 이 기업의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다뤄야 될 텐데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클라우드에 가 있고 클라우드 쪽에서 제공하는 것만 쓴다고 하면 우리 기업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 이 프로세스하고 이제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 쪽에 도입이 돼야 되고 우리 회사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그걸 해주기 위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reuse of service라고 하는데 자, 기업에서 쓰는 여러 서비스를 재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이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딱 하나인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이 서비스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애플리케이션만 잘 개발을 해 놓으면 이제 이름만 바꾼 서비스를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효과적인 거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SOA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제 재사용하게 되면 개발 속도도 이제 빨라져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이제 더 빠르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질러티라는 건데 이게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애매한데 뭐 민첩성 뭔가 기민하게 이제 반응한다고 하는 건데 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라든지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 기업의 프로세스는 항구적인 건 아니고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여건에 따라 가지고 혹은 내가 사업 지향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의 프로세스는 계속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자 이걸 하나의 이제 서비스 관점으로 이제 맞춰 놓게 되면 서비스를 재배치함으로써 기업의 프로세스를 굉장히 이제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 여러 서비스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용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사용성을 평가해서 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데이터를 이제 얻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tended Reach는 이제 리치가 이제 확장된다는 거니까 이 서비스가 이제 전달되는 범위가 이제 확장된다는 뜻인데요. 뭐 기업체에서든 아니면 뭐 어떤 프로세스가 있든 자 이런 것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A라는 일을 할 때 이제 유용했다고 하면 B라는 일을 할 때도 유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제 회사 쪽에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담당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 회사,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다 이제 내가 믿고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특화된 기능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플랫폼은 그대로 쓰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 맞는 서비스는
우리 회사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이 SOA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인터넷 서비스는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맡기긴 하지만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이 태스크들에 대한 여러 프로세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재사용도 하고 민첩하게 그 프로세스 바꾸고 서비스도 평가하고 해서 여러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 회사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SOA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A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상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SOA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실 유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긴 하지만 구별은 해야 되는 겁니다. 클라우드가 있고 SOA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저가 있습니다. 요 사이를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게 SOA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는 이 서비스의 계층 구조가 수직적이죠. IaaS, PaaS, SaaS처럼 Infrastructure, Platform, Software 이런 계층을 가지고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자, SOA는 이제 기업,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평적입니다.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한 군데 이제 통합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가 아니고 같은 계층에 이제 있는 거고, 이 같은 계층에서 여러 서비스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이제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SOA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이 IT 서비스라는 거는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 다 분배가 되어져 있죠.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을 다 이제 분리를 해둔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SOA에서도 당연히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제 분리는 하고 있겠지만, 자, 이 분리된 서비스를 가지고 수평적으로 엮어서 이 SOA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이제 만들어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기업에서 쓰는 기업의 이제 IT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의 IT 솔루션을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부서별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축을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활용한다는 거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당연히 이제 서비스를 재활용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리소스 풀링이 돼서 비용 절감도 되고 이제 효과적이니까.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자, 인캡슐레이션, A라는 사용자하고 B라는 사용자를 이제 밑에 있는 그러니까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동일하다 할지라도 가상화, 그러니까 버추얼리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A 사용자하고 B 사용자가 절대 이제 개념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데이터를 교류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멀티 테넌시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SOA는 어디서 쓴다고 했습니까? SOA는 기업에서 쓰기 때문에 통합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통합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 서비스 계층을 만든 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추얼리제이션은 클라우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가 되기 위해서는 버추얼리제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 버추얼리제이션 된 이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자에게 배분할 건가라는 로드 밸런싱이 또 필요하고요. 버추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그러니까 피지컬 네트워크는 서로 상이할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내가 버추얼리제이션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 유저 입장에서 보면
이 네트워크 1하고 네트워크 2가 분명히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물리 계층 쪽에서는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버추얼리제이션 쓰는 이유는 자, 많은 사용자들이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하는데 뭐 단순히 함께 쓴다는 게 아니고 멀티 테넌시를 이제 가지도록 그러니까 밑바닥은 공유가 되어져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A하고 B가 뚝 떨어지도록 인프라스트럭처를 배분을 해주는 방식이 버추얼리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버추얼리제이션의 요소는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 가상할 건가 하면 뭐 IaaS든지 파스든지 사스든지 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OS는 이제 파스에 속하잖아요. OS를 원래 한 명만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걸 가상화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쓸 수 있게 해주고 이 사람 각각은 나는 혼자 쓰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 버추얼리제이션은 SaaS에 해당되는 건데 이 서버는 원래 하나만 돌고 있는데 개별 사용자들은 함께 쓰고는 있겠지만 나 혼자 쓰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고 메모리도 이제 IaaS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IaaS에 포함되니까 이제 메모리도 이제 버추얼리제이션에서 그치 한 메모리에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는 침범할 수 없게 그다음에 스토리지 버추얼리제이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이제 스토리지인 것처럼 나는 느끼고 나 혼자만 쓰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벤더가 다를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을 하나로 이제 엮어주는 거죠. 네트워크에 대한 버추얼리제이션도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건 SaaS에 해당되는 건데 SaaS에 대해서도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한 카피이지만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마치 이제 여러 사람이 쓰고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개별 사용자가 느낄 때는 혼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버추얼리제이션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은 IaaS, 인프라스트럭처 쪽이 버추얼리제이션이 이제 아주 많이 필요한 거고 그 상위로 가면 버추얼리제이션 개념 자체가 약간 느슨하게 이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플랫폼에서도 OS를 이제 하나지만 같이 분리해서 쓰고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지만 분리해서 혼자 쓰는 것처럼 쓰고 뭐 이런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버추얼리제이션 관점에서는 아주 미약한 부분이고 실제 많은 부분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버추얼리제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클라우드로 어떤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저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 스토리지는 가상화가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유저에게 이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스타스라고 부르는데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유저는 이제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어떤 거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어떤 거는 리모트 스토리지에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도와주는 게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 위치에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로컬 스토리지를 쓸 수도 있고 리모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스토리지를 내가 클라우드로 사용을 할 때 어떤 요구사항이 필요한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1메가를 쓰든 1기가를 쓰든 1테라를 쓰든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래서 1메가를 쓸 때하고 1기가를 쓸 때하고 사용 방법, 접근법 이런 게 다르면 안 되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용을 하는 게 스케일러빌리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항상 누구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클라우드의 중요 요소가 이 스토리지 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Constant Performance는 이제 내가 용량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오늘 쓰든 내일 쓰든 이 접근 속도가 동일한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동일한 게. 자, 이게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거고, 네 번째 요소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또 중요 요소,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 근데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거는 사실은 나만 쓰는 게 아니고 A, B, C, D 여러 사용자가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에게 가능하면 컨스턴트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부하를 적절하게 잘 배분해야 되고 예측해서 부하를 또 분산을 해야 되고 리소스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constant performance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scalability가 얻어지는 거죠. scalability가 얻어져서 내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동일한 속도, 성능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아주 이 사용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사용하는 스토리지가 많든 적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